안녕하세요. 나이를 먹으면 왜 뱃살이 자꾸자꾸 찌는 걸까요? 그리고 특히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왜 배가 더 많이 나오게 될까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마른 체형이라도 대부분 배가 나와요. 마른 체형은 좀 드물죠. 대부분 술을 많이 마시면 다리는 가늘어지고 배가 많이 나오게 되죠. 나이가 들어서 배가 나온다. 술을 마시면 더 많이 나온다. 근데 배가 많이 나오면 건강에 해롭다. 어떤 외모상으로 보아도 예쁘지 않잖아요. 남자분이든 여자분들이든 다 허리 사이즈가 느는 것을 원치는 않으실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나이가 들면요. 그 기초 대사량이 내려간다고 그래요. 기초 대사량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숨쉬기만 할 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양을 말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에너지는 쓰는 거예요. 이게 기초 대사량이 높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니까 똑같이 먹었을 때 그 사람은 살이 덜 찌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돈을 100만 원을 버는데 그 100만 원 중에서 내가 아주 기초 생계비 꼭 필요한 비용이 적다면 저축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고, 그게 많다면 저축은 조금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원리예요. 기초 대사량이 크면 그 에너지만큼은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에너지가 적게 되잖아요. 그러면 살이 안 찌게 되겠죠. 근데 기초 대사량이 아주 적으면 그 여유분 에너지가 많아요. 그러면 어지간히 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면 항상 잉여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지방으로 가게 되죠. 재밌는 거는요, 흑인과 백인 중에서요, 흑인이 기초 대사량이 아주 낮대요. 그래서 흑인들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완전 원주민처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뚱뚱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나 이렇게 선진국에서 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식생활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스테이크 먹고 그 문명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 백인들에 비해서 기초 대사량이 아주 낮아가지고요, 흑인이 유난히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외국 영화에 보면 그렇죠. 흑인 여자들이나 남자들 보면 마른 사람이 좀 드물거든요. 흑인 중에서 마른 사람은 정말 대단하게 몸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동양인은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아마 그 중간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나이를 먹으면 기초 대사량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생리 활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요, 가만히 있어. 너 꼼짝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아이한테 고문이거든요. 그 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몸에서 막 에너지가 넘쳐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게 단지 그 아이가 산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신체 반응이에요. 생리 활성이거든요. 기초 대사량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점점 어른이 되면 이제 뭐 20대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거보다 더 이제 25살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왜 생리학적으로는 노화가 진행된다고 하잖아요. 성 호르몬도 점점 떨어지고, 성 호르몬만 떨어지겠어요?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 한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 소화제를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 배아제 같은 회스탈이나 배아제나 소화 효소제 있잖아요. 그전에는 제가 그거를 먹으면 속이 더 이상했거든요. 저는 소화 효소제로 소화를 시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위장관 운동 조절제라고 해가지고 위장관을 이렇게 운동시켜주는 알약이 있어요. 그냥 그걸 먹으면 급체했을 때 이렇게 속이 편안하게 내려갔었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그걸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조금 어떻게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좀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너무너무 예민해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 먹어도, 조금만 소화시키기 힘든 음식을 먹어도 이제 몸에서 반응이 오는데, 제가 저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게 몸에서 효소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소화 효소가. 저도 이제 20대보다 30대보다 더 많이 그 진행이 돼서 제 몸에 효소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일단은 이 기초 대사량이 떨어졌다. 모든 신체 활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생활 습관 중에서 제일 큰 게 먹는 건데요. 먹는 음식량의 식단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밥 공기 자체를 작은 걸로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동일한 밥 공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로리를 낮춰야 되고요. 그렇다고 또 모든 영양소가 다 덩달아서 적어지면 안 되니까 꼭 비타민제나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좋은 내 몸에 잘 맞는 영양제들, 단백질 이런 거 찾아가지고 좀 기능식품도 먹어야 되고요. 뭐 감마리놀렌산이나 오메가3나 이런 것들도 좀 먹으면서 식사량은 많이 줄이고 그 좀 농축되어 있는 양보다 질로 이렇게 먹는 습관, 소화는 잘 되면서도 영양가는 높게끔 그렇게 식단 구성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젊어서는 자기가 뭐 일상생활 하는 걸로 따로 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도요, 이제 나이 40이 넘어가면 누구든지 다 운동을 추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낮아진 기초 대사량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운동은 또 어떤 점이 좋으냐면 점점 근육이 빠지거든요. 근육이 빠져서 여러분 배에도 힘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는 이 정도 밥 먹으면 그냥 괜찮았는데 이제 나이 한 40, 50 이렇게 넘어가면 배에 힘이 없어져서 먹은 대로 배가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이 복부에 있는 근육이 다 녹아버린 거죠. 지방만 있게 되는 거예요. 복부뿐이겠어요. 엉덩이도 그렇고 허벅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신적으로 다 근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추가로 이것은 안 하던 운동을 해야지 만들 수 있지 그냥 걷기 운동 정도로 가지고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근력 운동을 따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근육이 만들어지면 근육 자체가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덜 쪄요. 훨씬 그런 점에서 아주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육량을 늘려야 돼서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소비 칼로리를 올리고 또 그게 근육을 만들어서 또 기초 대사량을 올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이 있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나이 들면서 자꾸 살이 찌는 거요. 배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노폐물이 다 잘 안 빠져요. 여러분 생리 활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장기에 그 간의 기능, 콩팥의 기능, 췌장의 기능, 효소의 기능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떨어지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밥을 한 공기 반찬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완전히 에너지로 바뀌어서 쓰이고 그 나머지 찌꺼기들은 다 해독이 되어서 대소변 땀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에 음식물이 이렇게 남아서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찌꺼기 음식들이 남아서 노폐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젊었을 때는 대변, 소변 이런 걸로 깔끔하게 빠져나가다가 이게 해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몸속에 조금씩 쌓여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 배설 기능을 좋게 하는 거, 이것은 참 어려워요. 그냥 음식이나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거 가지고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먹는 식사량 자체를 특히 칼로리 같은 거를 좀 줄이고 비타민 같은 거를 좀 추가해서 먹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노폐물을 좀 적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근데 이미 만들어진 노폐물을 덜 빠진 거를 추가로 더 깨끗하게 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가 만든 생기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생기산을 쓰면 복강 내에 있는 노폐물, 뭐 또 전신에 어떤 수독이 쌓여 있는 거, 뭐 푸둥푸둥 부어 있는 사람들, 또 뱃속에 뭔가 그득하게 있는 사람들 이런 걸 이제 대소변이나 땀이나 이런 걸로 해서 더 잘 빠져나가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생기산을 먹고 허리 인치가 줄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당뇨 환자분 한 분이 이제 생기산을 몇 달 먹고 저한테 또 상담을 원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기산이 좋은 약인 것 같긴 하는데 혈당은 안 떨어지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딘가 좀 좋은 것 같긴 하는데 안 좋은 거 잘 모르겠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나는 당뇨 환자인데 혈당이 안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상담을 하다가 그분을 이렇게 표시 안 나게 잠깐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봤거든요. 좀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배가 이만큼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배가 이만큼 나오신 거예요. 생기산을 먹으면서 체중이 하나도 안 빠지신 거죠. 그 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선생님 혹시 체중 변화가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어, 생기산을 먹기 때문에 음식 조절을 안 했대요. 만약에 음식 조절을 하면 내가 음식 조절을 해서 혈당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 생기산을 먹어서 혈당이 좋아진 건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순수하게 생기산의 효과를 기대해서 일부러 식이요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 말씀도 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생기산이 좋은 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뇨가 생겼다라는 거 자체가요, 식원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긴 질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당뇨는 생활 습관에서 오는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 생활 습관의 제일 큰 부분이 식생활이거든요. 뭐 다른 거 스트레스 받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운동 안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그 생활 습관의 제일 큰 비중 한 8, 90%를 차지하는 것은 식생활이거든요. 근데 그 식원병, 그러니까 식생활이 원인이 되어서 온 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게 병의 근원이 식생활이었기 때문에 이 식생활을 바꾸는 것을 하면서 치료를 이렇게 봐야죠. 이거 식생활을 그대로 두고 그냥 이렇게 치료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안 맞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선생님 생기산은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내는 약인데요. 그걸 잘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약인데 음식을 덜 먹어야 예전보다 적게 먹어야 이게 노폐물 정화가 잘 돼요. 아니면 음식을 똑같이 먹게 되면은 아무리 생기산을 먹어도 물론 그렇게 똑같이 먹고 생기산을 먹고 혈당이 좋아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음식 조절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선생님 한번 금식을 해보세요. 금식을 아예 하면 자가포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몸은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식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금식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부터 분해를 해서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런 고마운 작용이 있어요. 특히 현대인들한테는 이 금식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기산을 몇 달 먹고도 효과가 좀 미미한 당뇨 환자나 체중 과다 환자들, 또 아토피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노폐물 때문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금식을 권하거든요. 식사를 아예 하지 말고 생기산하고 비타민만 먹으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정 음식이 먹고 싶으면 방울토마토 정도 좀 먹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생기산을 만들기 훨씬 전에 사람들한테 비타민으로 금식을 시켜가지고 비타민 요법으로 금식을 시켜서 만성질환을 치료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죠. 근데 이제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어서 저도 힘들고 환자분도 힘들고 그래서 계속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기산은 금식까지 하지 않아도 자가 포식 그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분해하게끔 하는 효과가 탁월해서 제가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면서도 이제 기존의 식생활 때문에 효과가 잘 없다 하는 분들은 제가 식사량을 거의 절식으로까지 한번 해보시라. 간헐적 단식을 넘어서서 아예 며칠을 금식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다. 선생님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세요. 3일을 하시든지 일주일을 하시든지 너무 힘들면 또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또 연장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마 음식을 먹을 때보다 몸이 훨씬 가볍고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생기산을 활용해서 말씀드린 그것도 배설을 촉진해서 치료하는 방법이었어요. 배설. 이 배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애기들은 우리가 경험상 보면 알잖아요. 애기들은 먹는 양에 비해서 배변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이 들수록 먹는 양에 비해서 배설 양이 줄어들게 되죠. 물론 뭐 이렇게 대변을 보는 횟수가 하루 서너 번 되는 사람들도 그냥 묽은 변일 뿐이지 그게 제대로 된 변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양은 적어요. 양은 적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대변뿐이겠어요? 이 콩팥에서 걸러주는 이 시스템도 다 기계가 낡아가지고 제대로
아주 깔끔하게 안 되는 거예요. 투석 받는 사람들은 정말 콩팥이 다 망가진 거지만 투석을 받지 않는 정상적인 이렇게 성인일 경우에도 중년이 넘어가면 콩팥이 좀 많이 부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기산을 먹고 처음에 한 며칠 동안 엄청나게 소변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생기산이 무슨 억지로 이뇨제로 소변을 빼내는 약이면 누구나 다 그런 증상이 생기고 한번 그런 증상이 생기면 계속 그래야 될 텐데 이게 그렇지를 않아요. 얼마간 그렇게 하다가 감쪽같이 원상 복구되거든요. 본래대로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수독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폐물들, 콩팥으로 처리해야 되는 노폐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나이 들면서 배가 나오는 이유, 기초대사량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근육량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배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